안녕하세요. IT 리뷰하는 북치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한 브랜드의 키보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로얄 크루지라는 브랜드고요. 로얄 크루지라는 브랜드의 신제품인 RK-N80이라고 하는 키보드를 가져왔습니다. 이 로얄 크루지라는 브랜드가 예전에 그 유명 IT 유튜버 분 영상에서 접을 수 있는 기계식 키보드에 대한 영상이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 영상에서 이 브랜드를 알게 되어서 연락을 취했다가 마침 신제품을 출시한다고 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 제품을 사용해 보게 됐습니다. 며칠간 사용을 했었는데 국내 유저분들에게 좀 장점이 될 만한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가지고 사용기를 좀 최대한 좀 자세하게 좀 남겨보려고 좀 장시간 사용을 해봤습니다. 리뷰에 대한 이제 브랜드의 터치는 일절 없었고요. 리뷰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품을 먼저 살펴볼 건데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한 장 먼저 크게 들어 있고요. 종이가 엄청 큰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축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상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 보기 편하게 직관적으로 잘 되어 있고요. 윈도우 레이아웃이랑 맥 레이아웃을 전부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단축키들도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보시는 키캡 스위치 플러, 요즘엔 이거 잘 뜯지 않아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요거 특이하게 분해용 헤라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요걸로 그냥 키보드를 바로 분해해서 쓰라는 것 같고요. 헤라를 넣어주는 키보드는 처음 보네요. USB 케이블은 일반적인 실리콘 소재 케이블인데 PC에 여기는 키보드에 연결한 부분이고 특이하게 반대쪽에도 원래는 C타입이지만 A타입으로 바꿀 수 있도록 교환 챔버가 아예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유를 대충 알 것 같은데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분 스위치 4알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고른 제품의 스위치는 로우 프로파일 리니어 적축이고요. 이렇게 5핀입니다. 하여튼 어디 사이에 스위치를 썼다고 하는데 스트로크가 짧아가지고 이제 게임할 때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니어 타입이고요. 약간 이제 소리가 조금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용했을 때 이제 타건 소리가 그렇게 큰다거나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고요. 꽤 조용하고 걸리는 느낌 없이 적당하게 사용이 가능한 스위치였어요. 로얄 크루지의 신제품 키보드 RK-N80 키보드 본체입니다. 이렇게 키보드 먼지의 유해를 막기 위한 더스트 커버가 하나 들어있고요. 75% 레이아웃에 탑마운트 형식을 채택한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키보드의 자체 크기는 상당히 컴팩트한 편이고 굳이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 치고는 약간 두께가 좀 있다. 하긴 요즘 나오는 키보드들이 워낙에 얇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본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 중에는 좀 두꺼운 편에 속하고요. 대신에 프론트 높이보다 리어 높이가 좀 높은 편으로 경사가 있기 때문에 타건하면서 크게 이제 두께가 두껍다,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 키보드 상단 왼쪽 ESC 키 우측에는 이렇게 이제 상태 표시 등이 3개가 있는데 윈도우 레이아웃이냐, 맥 레이아웃이냐, 캡스가 켜져 있냐 이 정도를 표기해주는 LED가 있습니다. 디자인이 나름 깔끔하게 괜찮은데 굳이 이렇게 이제 잘 보인다고 해놓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 싶기도 합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면 이번 RK-N80 키보드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 하나인 이렇게 커다란 스크린 일체형 노브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생각보다 꽤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예쁩니다. 테두리가 금속 소재를 채용했는데 엣지 커팅이 들어가서 만지는 촉감도 좋고 돌아가기도 잘 돌아갑니다. 눌렀을 때 클릭하는 감도 상당히 좋고요. 스크린을 켜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일체감이 상당히 좋아가지고 충분히 이목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로얄 크루지의 신제품 키보드 RK-N80 키보드의 합판입니다. 내부에는 3750mAh의 배터리가 들어있다 하고요. 로우 프로파일 키보드 치고는 제법 많은 용량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안에 로우 프로파일임에도 흡음 처리를 꽤 빵빵하게 해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용량도 생각보다 좀 있다 보니까 무게가 무려 1.2kg입니다. 실제로 들었을 때 이게 로우 프로파일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꽤 무거운 느낌이 들고요. 이렇게 사이드에 들어가는 엣지 포인트도 하판에서 들어가는데 꽤 괜찮습니다. 키보드가 조금 얇아 보이는 효과도 주고 약간 이뻐 보이는 디자인 포인트가 되고요. 각도 조절은 이렇게 2단계로 가능하시고요. 맨날 보던 거죠. 넘어가고 범퍼는 4개가 붙어 있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노브 쪽 키보드 상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로얄 크루즈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 2.4G 동글이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2.4G 동글이고요. 내부에 자석이 있어가지고 착 달라붙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특이하게 C타입 포트가 2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모드 전환하는 토글 스위치라든가 버튼들이 자리가 있을 법한데 그런 건 일체 없고 온, 오프만 이렇게 토글로 되어 있고요. 우측은 일반적으로 PC 연결이나 유선 충전을 해주는 USB-C 타입 단자인데 하나 더 있죠. USB 표시가 있는데 이 키보드 자체가 유선 연결을 했을 때 USB 허브 역할을 해줍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고성능 이제 USB 허브 그것까지는 안 되겠지만 여기다 C타입 포트를 하나 여분으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쓰시거나 뭐 간단하게 쓰실 때 여기다 C타입으로 연결해서 허브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 요게 좀 이 키보드의 특장점 중 하나인 것 같고 실제로 로얄 크루즈사의 키보드들이 이렇게 허브가 들어있는 기능이 많더라고요. 전작들도 제가 몇 번 봤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니 C타입이 아니더라도 A타입으로라도 허브가 들어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요거는 이 브랜드만의 특장점인 것 같고 굳이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기 때문에 무조건 있는 건 좋고요. 아까도 번들 케이블이 A타입만 쓰는 게 아니라 C타입을 원래 쓸 수 있게 돼 있던 것도 USB 속도를 감안해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요거는 매우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 제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요 이제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 제조사의 명칭으로는 스마트 디스플레이 스크린 앤드 노브라고 부르더라고요. 키보드 전원을 켜게 되면 이렇게 로얄 크루즈 로고와 함께 키보드가 켜지고요. 바로 메인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갤럭시 워치나 뭐 애플 워치 같은 스마트 워치들처럼 해상도가 엄청 높은 편 아니고요. OLED를 채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 TFT LCD, 옛날 LCD 화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인치수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니까 실제로 보시기에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키보드에서 들어가는 것 치고는 약 어느 정도 상위 정도의 이제 화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이아웃이 잘 되어 있는 게 날짜라든가 시간도 바로 보여주고요. 레이아웃 연결 상태, 그리고 어떤 걸로 연결했는지 이렇게 표시 상태, 볼륨 조절이라든가 볼륨 조절도 이렇게 노브를 돌려서 직관적으로 가능히 하시고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음도 나쁘지 않습니다. 블루투스는 최대 세대까지 연결되고 2.4G 모드, USB 모드 이런 것까지 이 안에서 한 번에 다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레이아웃도 이런 식으로 윈도우, 맥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키보드들은 아무래도 이제 화면을 이제 터치해서 사용한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단축키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단축키 사용이 전혀 없이 직관적으로 한 번에 이 스크린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다 가능한 겁니다. 요건 진짜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RGB 이펙트도 최대 12가지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원하시는 RGB 패턴으로 바꿔주실 수도 있고 색상 조절도 다 가능하시고 밝기 조절도 RGB 밝기 조절도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한 번에 바로 됩니다. 요건 진짜 아이디어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굳이 연결 모드를 자기가 이제 어떤 걸 했는지 외울 필요도 없이 바로바로 설정하고 메인 화면에 활용도 가능하고 바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보기도 편합니다. 시계 모드나 GIF, 움짤 같은 걸 넣어서 원하시는 걸로 바로 표기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요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스위치랑 키캡을 일부 뽑아봤습니다. 안쪽에는 별도의 커팅은 없는 PC 보강판을 채택했고요. 이 안으로 이 보강판 밑으로 비록 로우 프로파일이긴 하지만
나름 3중으로 해가지고 흡음재를 넣어놨기 때문에 흡음 처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거. 실제로 타건했을 때 뭐 통울림이 크게 느껴진다거나 하진 않았고요. 모강판이 제법 튼튼하기 때문에 실제 타건했을 때 꽉 잡아준다는 느낌을 좀 받았었습니다. P12는 3핀이나 5핀을 이제 지원하는 핫스왑 방식이고 역방향이네요. 개인적으로 역방향 안 좋아하는데 어차피 뭐 안 보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키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중 사출을 채택했습니다. ABS 이중 사출이고요. 키보드 키캡 자체의 뭐 퀄리티는 엄청 좋은 편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실사용 하시는데 뭐 보호감은 떨어지더라도 나름 준수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니어 적축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실 때 로우 프로파일 리니어 적축 말고도 갈축을 선택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소프트 텍타일 갈축이라 해가지고 키압도 조금 더 높고, 아무래도 로우 프로파일에는 키압이 조금 높은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을 좀 쓰면서 많이 들게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키가 가벼운 편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는 약간 불호에 가까운 느낌이었는데, 어디까지나 뭐 취향 차이시니까 요거는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텝일 한쪽을 보시게 되면 그래도 공장 윤활이 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른 브랜드들의 공장 윤활들만큼의 뭐 과윤활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요 정도면 뭐 일상적으로 쓰실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로얄 크루지사의 신제품 로우 프로파일 기계식 키보드 RK180에 대해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로우 프로파일임에도 불구하고 흡음 처리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어서 뭐 핫스와 커스텀으로 타건감을 좀 좋게 마음에 들게 개선시킬 여지가 좀 충분히 보였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뭐 게임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탑마운트 형식이 뭐 이게 스트로크가 빠르니 뭐 이제 그래서 게임에 좋니 뭐 솔직히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데일리로 한 며칠 동안 타건을 좀 해봤거든요. 실제로 이 키보드를 받은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는데 좀 나름 장시간 활용을 해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제공받을 때 이제 선택했던 리니어 적축은 정말 가볍고 빠른 타건을 이제 하시는 분들, 빠른 타이핑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뭐 괜찮은 선택이겠지만, 아무래도 로우 프로파일 자체의 뭐 키캡이나 뭐 이제 워낙 가벼운 편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누르는 맛을 느끼려면 아무래도 갈축을 선택하시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소프트 텍타일이라 해가지고 걸림이 조금 있는 편이고 키압도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완전 가볍고 날아가는 키감보다는 좀 있는 키감을 원하신다 하시면 텍타일 갈축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뭐 디자인도 매력적으로 잘 나왔고, 특히나 이 모브 아주 예쁩니다. 실제로 보시면 진짜 예쁘거든요. 화면이 켜졌을 때 해상도가 좀 나쁘기 때문에 살짝 좀 깨는 감은 있긴 한데, 그래도 실물로 보시면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봤던 화면이 달린 키보드 중에 그 화면 중에서는 제일 느낌이 괜찮았습니다.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나름 이제 요즘 나오는 뭐 레트로 색상이랑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빈티지스럽게 예쁘게 잘 나왔기 때문에 가볍게 책상에 놔두고 쓰시면 주변의 이목을 좀 끌지 않을까 싶어요. 이쁘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USB-C 타입 포트, 요건 뭐 있으면 이제 언젠가는 한 번은 쓰겠죠. 유선으로 연결해서 나중에 진짜 뭐 USB 포트가 모자라신 분들은 뭐 예비용으로 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자잘한 기능들이
모이고 모여서 이제 키보드의 퀄리티를 어느 정도 올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충분히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의 기능들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어디까지나 충분한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외적으로도 그냥 이런 깔끔한 색상이나 뭐 이제 이쁜 디자인 노브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으로 구매를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키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